드리겠습니다. 최경 후보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아, 오셨습니까? 네. 최경 후보님, 이 후보자 대기석 이쪽에 앞쪽에 만들어놨었습니다. 추첨 안 하셨나요? 잠깐만, 양슬기 대표님. 최경 후보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최경 후보님 좀 양해 해주셨네요. 네, 후보님들이 직접 다 뽑았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다 공지를 드렸고요. 공지를 좀 도와주셔서 잠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후보님들과의 시간이 하이라이트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당원님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이제 구청장 예비 후보님들과의 대화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지금부터 바로 그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성훈 예비 후보님 먼저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정부 3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나갈 유성훈입니다. 조금 전에 제 기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가신 분들한테 먼저 감사 말씀 올리고요. 특히 우리 조금 전에 여성 비례대표 토론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성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또 와서 도와주시고 또 항상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민정치 30년을 썼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올해가 정치 입문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여기 원로 고모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1988년 25살의 나이로 평화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그때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6번의 대선, 또 7번의 총선, 또 6번의 지방선거를 중앙당에서 치러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30년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진짜 그 30년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대선에서,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을 다 해왔다고 자부하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이 얘기가 그거거든요. 25세 나이로 평민당에 입당해서 대통령 모시고 했고, 마지막에 제가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중앙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재정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기 측근도 있었어요. 근데 총무본부 본부장을 중립적 인사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원식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총무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때 우원식 원내대표는 손학규 계보로 분류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와 저와 제가 뒷받침하고 그 밑에서 열심히 대통령 선거를 치러냈었습니다. 저는 금천 출신입니다. 금천구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금천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하면 금천구가 아련합니다. 지금 그 벽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1번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복귀천이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그 세일중학교 앞에 지금 두산 아파트 자리죠. 거기는 삼립방 공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는 고픈데 그 삼립방 공장에서 매일 점심 직전에 빵 굽는 냄새 엄청 맡으면서 괴로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마쳤습니다.
제 아이들도 초중고를 금천에서 졸업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는데요. 저랑 이제 문제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금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더 우리 금천에 대해서 알고 또 조금은 더 금천에 대한 열정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의미 여러분 다 아시죠? 6.13 지방선거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 지방재정권, 행정권, 복지권, 입법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면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나와 정책 협의를 해나가고 당 구성과 소통 강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공약을 내건 게 있습니다. 다시 뛰는 금천. 요새 교통길 따라 돈이 돈다고 합니다. 우리 금천구 교통 요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의 통하는 살기 좋은 금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공약집 네이버나 다음에서 유성을 치면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 정책 발표 4차례 했습니다. 먼저 구청 역사 신축 조속한 해결하겠습니다. IT 패션 특정지구 진흥지구 추진 바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친밀 정책 만들어서 현장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서민 중심의 정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감사합니다. 자리. 그리고 저기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아 당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위치는 이쪽에 해주시는 게 앵글이 제일 많이 잡힌다, 제대로 잡힌다고 이쪽에 좀 가급적 다음 후보님들은 그쪽에 위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6시 5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최규업 예비후보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포인트 있습니다. 안 되면 아래로 분위하고 밑에 거로 누르시면 밑에 거로 예, 이제 금방 소개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랑하는 우리 금천구 구청장 예비후보 최규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호하지 마세요.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금천구 밴드에 제 얘기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모 후보가 우리 동네에서 여론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 제가 3등 계속 했습니다. 3등이면요 경선 후보 탈락입니다. 우리 후보님도 잘 하실 거예요. 내일 개소식을 해야겠는데 캠프가 침체돼 있고 너무 어두워. 그래서 어제 제가 면접을 끝나고 공천 심사를 끝나고 저희가 최기업 선거대책본부가 운영하는 우리 선거대책본부 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매주 월요일 6시 반에 매주 나와서 저희들을 회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이고 제가 엄밀히 심사해가지고 카톡방에 초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지금까지 선거 전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슬로건도 거기서 결정했고 그런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길래 시흥동에서 떠드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실수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로 30분 내에 바로 내가 쓴 게 잘못됐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쓸 때도 이게 결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밖으로 전달하거나 홍보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기업 선대본 운영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문자가 전달하거나 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삭제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모 후보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셔가지고 후보님한테 문자가 가면서 이게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단히 제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상처를 입은 두 후보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밴드에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알려지면 우리 다행히 그렇잖아요. 저희는 안 알렸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뭐 지난번 당원들이 단합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천구에서 구로공단에서 공제공장, 전자공장, 여성 노동자들 근로조건 향상시키는 봉사활동하고 상담하면서 금천구에 했거든요. 신원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잠깐 제가 수배당해가지고 잠실 13평 아파트에 살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2000년도에 금천구로 국회의원을 처음 물론 그때는 민주동당으로 출마했는데 금천구로 국회의원 출마한다니까 물론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만 금천구로 가서 출마한다니까 온 집안이 반대하고 우리 안 사람도 반대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애들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혼자 호래비로 와가지고 여기서 2000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호래비로 1년 살다가 마누라하고 집안 설득시켜가지고 신흥삼동 공기좋은 신흥삼동 애진연립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애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파라군 놔두고 왜 이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힘들겠냐. 저는요 저도 정치를 하려면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고통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들 문제를 해결했어요. 주민들과 같이 함께 고통한다는 자세로 저는 우리 애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금천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우리 애들 교육 문제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금천구에서 민주당으로 한 번 나오고 국회의원 5번 실패했지만 제 공약 지키려고 무진 뛰었습니다. 제가 구청장, 부의원, 공직자도 아니지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래도 많은 일을 해냈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나왔을 때 우리 이목희 전 의원이 그랬습니다. 최기업이가 금천구에서 한 일들은 지역 주민의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구청장이랑 날개를 달아주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통화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밖에 나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후보님입니다. 김현성 예비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금천을 위한 세대교체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천은 역대 지방선거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재선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상당한 격전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인물과 변화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장의 조건으로는 저는 인물 경쟁력이 확실한가, 그리고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면서 과연 김현성이 아니면 여기에 있는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세 가지 조건에 가장 적합한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삶은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걸 증거하자라는 걸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철부지였을 때 노란머리 시절 박원순 시장을 모셨을 때 보좌관으로서 있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금강기획이라는 광고대 행사에서 광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인으로서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수상할 만큼 어떤 일가를 이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는 것을 최초로 개척해서 제가 회사를 창립해 CEO를 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만나 최초의 미디어 보좌관, 그리고 최연소 보좌관, 최장수 보좌관이라는 3최 보좌관이라는 이름을 들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문재인 정부 후보의 부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서 당의 문재인 정부 호위 여사라는,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호위 여사라는 별칭을 얻었었고요. 추미애 당대표의 특보를 하면서 플랫폼 정당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그리고 민주당의 연속, 그리고 계속 집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100여 회 이상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의 호위 여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성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췄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금천에서 낳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 혁신가로 불릴 만큼 늘 변화하는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천의 40대 구청장, 서울의 40대 구청장들이 다 지역의 역동성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 은평의 김은영 구청장, 그리고 성북의 김영배 구청장, 그리고 노원의 김윤성환 구청장, 40대 효과라고 불릴 만큼 40대 구청장이 됐던 군은, 서울의 군은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천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성수 구청장의 사회, 문화, 복지 정책은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되지만 차성수 구청장의 8년의 구정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성장의 문제, 금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혁신적 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금천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바꿔보겠다. 그리고 복지와 문화는 그대로, 교육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착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게 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하신 후보님도 힘이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서울시를 알아야 된다. 저는 서울시의 부시장님들, 그리고 제가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역대 서울시 부시장 5분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뭘 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시 역대 정무부시장, 서울시의 여성가족실장, 그리고 서울시의 서울연구원장 등이 지금 청와대의 수석과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네트워크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금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천의 5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안산선, 종합병원, 공군부대 이전, 이런 것들 구청장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금천에서 네가 뭐 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6년 동안의 금천의 혁신 정책에 과연 그러면 제가 금천에 살면서 가만히 있었겠냐? 그러면 너는 왜 동네에 안 다녔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때 제가 박원순 시장의 보좌관을 달고 동네에 다녔으면 구청장님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의원님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저놈 선출직 한다 라고 해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금천과 관련된 정책에 숨은 조력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금천의 세두개체, 금천의 새바람, 금천의 새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리 해주시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봉수 예비후보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원권의 자존심이며 금천구민이 키워주시는 일꾼 오봉수입니다. 지난 12년간 의정활동과 현장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삶이 편안한 더 큰 금천을 만들기 위해 저 오봉수는 금천구청장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생활정치의 달인이라는 좋은 분과 어려운 민원을 척척 해결하는 민원 해결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인구 감소, 칸막이 행정,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정치와 행정이 단단해지보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뛰면서 아쉬웠던 점을 해결해 나가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삶이 편안한 더 큰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도시, 이사오고 싶은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불행합니까?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것도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차근차근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등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특성을 살려 경제 특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금천에는 역동적인 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기업이 가산 디지털 단지를 금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하여 일자리 많은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가는 주거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흥대로 서쪽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하면 도심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대로 동쪽 대부분이 노후화된 단독 주택 지역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의 종합 대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어서 변성했던 옛 시흥현 역사 문화를 되찾겠습니다. 포함산성 장택상 별장길 당군전을 보호하여 포합사 한우물 불영암을 연결하는 둘레길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우붕수가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 시대에 대한 책을 펴냈습니다. 4차 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리 연계, 생산적 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스펙 관리, 주민 건강 관리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봉수는 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신뢰와 검증을 받았습니다. 금천구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마음과 요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담은 10대 공약도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오봉수 써보니까 잘 아시죠? 저 한결같이 국민들만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로 뛰는 해결사를 넘어 금천구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전략가로서 행정가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여럿이 있습니다. 모두 사실무근인 이야기로서 차후 검증을 통해서 대응할 예정이니 끝까지 저 오봉수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삶이 편안한 더 큰 금천을 만들어갈 큰 일꾼 저 오봉수를 한 번 더 믿고 맡겨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상 잠깐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자, 예비 후보님들 모두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안내만 하나 드릴게요. 객석에서는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연호나 질의응답 중에서 박수나 연호 이러한 것들 가급적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늘 그래왔지만 그 덕담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냥 덕담이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그 상대 후보님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각 후보님들의 장점, 이거는 정말 부럽다, 정말 배우고 싶다, 하다못해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각 그 상대 후보님들에 대해서 장점이나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유성문 예비후보님부터? 그럼 모두 바로 꺾고. 막내부터 네네네. 막내부터 하겠습니다. 제 젊은 후보부터. 제일 왼쪽에 계시는 유성훈 후보는 제 중앙대학교 아시다시피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술도 많이 얻어먹고 되게 정말 술자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빚이 좀 있습니다. 그때 아무튼 너무 너그러우셨고 후배들한테 상당히 잘 해주셨던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최기업 후보님 옆에 계신데 제일 부러운 건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항상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나이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목청이 그렇게 좋으신지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목이 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항상 목이 그대로시더라고요. 예, 너무 부럽고요. 아무튼 우리 오봉수 선배님이시죠. 정치적으로 선배님이시고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몇 번을 사실 뵀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일종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늘 그 시의원을 하실 때 약간 그 구민의 머슴 같은 역할을 우직하게 잘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늘 항상 아 금천구민은 참 좋겠구나 이런 시의원 갖고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아무튼 제가 선배로서 늘 배우는 이 세 분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선배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최근에 좀 짜증나는 일이 좀 있어갖고 제가 조금 밴드에 어려운 글을 올렸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네. 그 덕담천이라 이게 지금 원래 없는 시간에 짧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냥 각 후보님의 장점만 이건 참 부럽더라, 배우고 싶더라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네, 말씀. 유성훈 의원님. 최기욱 선배님 한마디로 열정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오봉수 우리 의원님 이제 진짜 성실하시고 이제 꾸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김현성 후보님 참신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봉수 후보님. 예,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들었죠? 사실 저 정치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저는 꽉 참고 이 악물고 그냥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주기업 선배 개인적으로 좀 존중합니다. 유성원도 아우 참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김현성 후보 제가 서울시에서도 보면서도 아 젊은이가 참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네거티브 없이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 저도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오늘 참겠습니다. 많이 참겠습니다. 그 유성훈 후보 다 아시지만 우리 금천구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정말 저 금천구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저 오봉수 의원님 구의원 한 번, 시의원 두 번 하셔가지고 역시 구청장 하는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잘할 것 같고 우리 김영성 후보님은 또 금천구에서 또 부족한 부분 디지털 전문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꼭 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전의 기간에서 시간이 부족한데도 잠시 덕담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바로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장 따로 질문 뒤에서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을 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양성평등의 궁극적 실현은 민주당의 주요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질의였습니다. 지역 내 여성 인권의 신장 및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 발전을 도모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이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하실까요? 사실 이제 금천구는 여지껏 비례위원을 제외하고는 여성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실 후보님, 최기업 후보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몇 분이요? 2분입니다. 예,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네, 시간. 네, 다시. 요즘 미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나는 이건 제2의 여성 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 봉건적인 그런 잔재가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에서 정말 그 남녀 평등 문제에서 특히 권력형 성폭행 성추행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성평등 지수 우리 당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위원회도 성평등 교육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장애인 평등 교육도 하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그 여성 할당을 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여성들 대한민국 구조 속에서 애 낳아야 되고 또 애 키워야 됩니다. 직장 다니다 애 낳고 키우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경력이 단절됩니다.
구조적으로 여성들은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남자가 애를 못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들이 기회를 주는 게 여성 할당제거든요. 그게 남녀 평등이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당도 우리 지역위원회도 여성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실제 여성 할당이 가장 중요한 건 비례대표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줘야 돼요. 지역을. 국회의원들도 지역 3분을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 50% 하겠다 해서 지금 거의 다 했죠? 마찬가지로 지역구도 최소한도 여성들에게 30% 할당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양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된다. 이게 제 철학의 지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성 후보님. 네네네. 저는 그 여성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은 여러 가지로 매여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육에 어린이를 키우는데 매여 있고 또 여성들 자체의 가사노동에 매여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주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어떤 그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도 하고 사회적 상상도 하고 문화적 상상도 하고 여성의 상상력이 구정에 발휘돼야 된다. 여성의 상상력이 정치에 발휘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보육 문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문제 가사노동과 관련된 문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캠페인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가장 짠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녹석 여머니의 분이 하이힐을 신고 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하이힐을 신고 계시니 발이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참 충격적인 참 짠한 답이 왔어요. 출근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바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녹색 어머니회를 꼭 엄마들만 해야 되냐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아빠들은 안 오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 본질적인 건 정치도 사회도 구정도 여성에게 시간을 주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후보님. 예, 사실은 여성의 정치 참여 당연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중앙당에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 중앙당에서도 당원에 30% 주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여성이 진짜 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현재 현안들을 부딪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참여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모범 사례가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금천구는 제가 우리 여성단체 연합회가 있어요. 회원님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이분들이 목소리가 처음에 저한테 요구하신 게 딱 하나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어디 가서 회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구청 회의실 돌고 있대요. 그리고 또 그 구청 회의실도 없어서 어디 커피숍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진짜 여성 단체도 제대로 없는 우리 금천구, 근데 회의실도 제대로 없는 금천구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홍수입니다. 저는 금천구에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건강 증진과 또 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 공간도 조성해주고 또 여성 참여 사회 참여도 활성화시켜주고 또 지역 공동체 강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 괜찮은 여성들을 다 당에 추천해서 활동하게 하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견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들을 가진 그런 여성들은 또 버티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여성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치는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참을 수 있는 말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금천에서도 좋은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양산돼서 우리 당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후보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되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간절한데 이 인터뷰 방식 자체가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게 그 이야기만 듣도록 이렇게 사전에 정리되는 바람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묻지 못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정이나 시정에서 좀 더 이렇게 자주 좀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특히나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더 구정에 좀 더 많이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사전 질의입니다. 자, 정치권과 정치인 그리고 나아가 정치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심지어는 정치 혐오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후보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치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로는 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본인의 실천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이번 질문은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현성 후보님. 네, 김현성입니다. 저는 그 정치의 신뢰가 잃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의 특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인이 되고 나면 결국은 자기들 늘 시장에 갔을 때 들리는 얘기가 늘 선거 때만 온다. 선거 때 오지 않고 늘 일상적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교육부의 옛날 그 사무관 하나가, 아니 공직자가 민중은 개나 돼지다 뭐 이런 얘기 발언까지도 할 정도로 국민에 대한 무시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정치나 이런 행정에 대한 어떤 소외감과 어떤 무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는 결국은 스마트한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의 정치인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라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만 들어가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을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정치인은 본인들이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둘리려고 합니다. 전라도 말로 둘리려고 하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은 결국은 불신을 낳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디사이드 서울시에 있을 때 시장님과 함께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오픈 플랫폼, 의사결정 플랫폼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건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유럽의 사례를 연구해서 만든 건데요. 저는 되면 가장 먼저 디사이드 금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장 의사결정 20만의 구민과 함께 20만의 구민의 생각들을 담아내는 가장 그 완벽한 디지털 의사결정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한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CNN에도 소개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그 글로벌한 어떤 의사결정 플랫폼 디사이드 금천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정치인은 왜 불신을 받고 있는가 이거죠? 네네, 그 신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원인과 주제에 맞게 대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 다 하는 질문이에요. 돈 먹고 감옥 가니까 그래요. 대통령들이 다 돈 먹고 감옥 가니 대안은 적폐청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시죠? 적폐청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러한 고위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먹죠. 돈 먹고 부정들이었는데 누가 존경했습니까?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대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범을 보이고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돈이나 먹고 감옥 가고 거짓말하고 이러니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일 중요한 공약이 공군부대 이전하고 시립대 교양대학 유치한다. 제가 선거 때 돼가지고 갑자기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3년 동안을 동네 돌아다니면서 서명 받고 마이크로 떠들고 다니고, 우리 저 김현성 후보님도 박 시장과 가깝지만 저도 20년 지기인데 박선 시장도 몇 번 만나고 또 내가 시립대 초빙기수였으니까 총장도 얘기가 우리 주민대표 가가지고 총장하고 사진도 2번이나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민들이 역량이 없어서 못 지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욕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빌공짜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혐오 진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30년 있었지만은 가끔 친구들도 저한테 욕합니다. 니네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듣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이런 얘기도 자꾸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부분들은 진짜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정치인들이 자세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편가르게 하지 말고 진짜 주민의 삶에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금천에서의 정치 혐오 문제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최기호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공약이 다 똑같아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디 제가 이번에도 선거운동 하면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뭐야? 니네들 당신 뭐 할 거야? 믿어도 돼? 이런 거예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드려요. 그러면 탁 보다가 열심히 해.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민자치제, 지방자치제에서 걸맞는 공약들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진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검증하고 다음번에 만약에 구의원 후보가 또 나왔을 때 재선, 3선할 때 정확히 검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뭐 이런 자리도 좋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봉수 의원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이 가장 큰 덕목은 청렴, 즉 도덕성이라고 보죠. 저 밖에 다니면서 오봉수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가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단 민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죽인다고 주민들 덜미면 정치인들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가지 않습니다. 저 오봉수 맞짱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뢰성 회복을 위해 실천 계획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민과 소통하면서 그 소통의 창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과 주민들과 정책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하면은 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시민단체 지역원과 단체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과 같이 머리 맞대고 살다 보면은 좀 투명해지고 또 보다 더 맑아지고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갖고 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해달라는 거 예산 거의 다 해줍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뒤가 깨끗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할 때를 강하게 하고 그 힘은 바로 맑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청렴하게 하면은 주민들의 사랑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좀 속이 시원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름 후보님들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준비하셨을 겁니다. 좀 다시 이렇게 추가로 되묻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이쯤에서 우리 그 현장 질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현장 질문은 여기 있는 그 당원 동지들께서 직접 포스트잇에 적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난 계속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자, 인터뷰는 6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 뒤에서 보시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르시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후보님이 굉장히 유심히 네 지금 선택하셨습니다. 자, 다음 김현성 후보님
뽑으시려고 하는데 옆으로 가니까 오봉수 의원님 먼저 하시나? 아, 네, 김현성 후보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아쉽습니다. 간발의 차로, 간발의 차가 아니네요. 아직도 심기일전하면서 그 고뇌에 차서 지금 이제 질문지를 고르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최기학 후보님께서 바로 그냥 뽑으신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최기학 후보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저는 뭐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지만 우리 금천구가 사실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모범적인 주민자치, 그 다음에 70% 뒤처져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한 진보적인 교육정책, 찾아가는 주민복지,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은 업적이십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금천구를 떠나가는 금천에서 찾아오는 금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중학교 1학년은 6,000명인데 고등학교 1학년은 1,500명이에요. 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금천구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서울에서 제일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결정적 이유는 교육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놈은 서울 시내 동네 한복판에 대형마트가 3개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 저쪽 땅이 맞는 거예요. 저쪽 땅이. 또 지금 롯데캐슬 안에 또 되고 있는데 그건 특별히 누가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4개의 대형마트가 들었으면 금천구 자영업 전통시장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장사하기 힘드니까. 교육 문제. 그래서 이 2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 2가지를 해결하려고 구청장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시립대 교양대로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어느 분, 2번째로 먼저 뽑으셨던 유성훈 예비군님. 네, 저는 뭐 조금 쉬운 거 골랐습니다. 우리 이제 뭐냐면 사실은 출마를 결심하면서 저도 지난 2010년도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쓰라린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출마를 과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네, 질문은 뭐였냐면 출마하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거든요. 제가 출마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저희 이제 집사람에 와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인으로서는 반대하지만 동지로서는 찬성한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캠퍼스 커플입니다. 제가 1년 재수해서 들어가서 나이는 1살 많은데요. 캠퍼스 커플이고 우리 집사람도 정치권에 조금 활동을 했고 학생운동도 했고 또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뭐 쉽게 빵에도 한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전까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에 대한 부담도 많았고 가족에 대한 또 애정 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상황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골랐고요. 앞으로 우리 서로 잘 챙겨갑시다. 그리고 당원들, 우리 당원도 사실 가족이에요.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가족같이 우리 금천 지역위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성 예비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 기존 구청장의 사업 중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입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성수 구청장의 4기, 5기의 어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사회, 문화, 보육, 교육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석을 잘 만들었다. 토대를 잘 닦았다. 이제 누가 이 철학과 가치를 이어가면서 집을 잘 짓느냐, 어떤 집을 짓느냐. 결국은 잘 털을 닦아놨는데 여기에 엉뚱한 사람이 오면 정말 엉뚱한 집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 빌딩에 인상 깊게 봤고 보린주택도 사실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차성수 구청장님의 어떤 자치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문제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금천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천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라는 금천 모델을 대한민국의 모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금천만의 독특한 혁신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금천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문제는 금천이 고스란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문제를 어떻게 금천이 갖고 있는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도 저는 과감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천의 중고등학교가 사실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를 기를 때 메기를 넣어서 미꾸라지를 건강해야 하듯이 금천의 모델이 될 만한 교육 시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중고등학교가 되든 아니면 분당의 이후학교처럼 대안학교가 되든 제가 생각하는 금천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좀 긴장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매기를 하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봉수 예비 후보님 문제집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신중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짚다 보니까 그동안 금천구를 위해서 하신 일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세요 썼습니다. 시험 8년 동안 참 한 일이 많습니다. 시민청 유치, 서서울미술관 유치, 두산길 지하차도, 적관장 이전, 오대학교 유치, 하늘중학교 이전, 대표적으로 하늘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기호 후보께서 하늘중학교 이전을 위해서 부단히 이렇게 연명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기동대를 이전시켜놓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기동대 부지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교육 특별금 주기 때문에 그 위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땅을 경찰청에서 깔고 앉은 걸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한 20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기동대 부지의 공시지가만큼의 이 기동대 부지를 경찰청에서 깔고 하는 땅을 하니까 이 지구대 파출소 한 6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바꿨습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이 서울에서 이제 기동대 부지를 샀지만은 또 교육청에서 서울시 거 사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하늘중학교 땅 반지를 자르면 될 거 아니냐. 반지는 교육청에 쓰고 반지는 서울시 줘라. 그래서 모두 학교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일은 저희 빅데이터와 시스템 구축에서 구인과 구직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만 잘해도 우리 구민들 그렇게 노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활동 범위라든가 또 건강을 체크해서 또 이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또 우리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셔서 했으면은 보다 더 살기 좋은 더 편안한 금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현장기가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하면서 좀 막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다 그 막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저희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그 준비를 워낙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사전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례 후보, 비례 그 당원님들께도 했던 질문입니다. 자,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 제천 사우나, 밀양병원 화재 사고, 포항 지진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올 여름철 장마,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천군의 안전사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본인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어느 후보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 최경 후보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줄 알았습니다. 안경 벗는데. 네네네. 네, 오봉수 후보님. 예,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가 세월호 사고가 딱 나고 바로 우리 금천 청소년 수련관에 그 해양안전체험센터를 한 1억 7천 정도 들여가지고 해줬습니다.
아이들 물놀이 바다에서 또 강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 구조활동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체험단을 만들어줬고요. 저희 금천구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과 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화재 재난 재해 총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소방서의 안전 체험관도 이번에 그 금천 소방서에 이 안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심통학교 원서비스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또 신고위험 시설, 이 다중주택, 특히 이제 박산 아파트 같은 그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전 점검을 우리 구에서 자체 점검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전직 뭐 소방관, 경찰관 또 이 기술사 이런 그 각 분야별로의 그 전문직들을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은 그렇게 예산 많이 갖지 않고도 우리 금천구에 큰 이 시설물들을 점검을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문도 받아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또 그 현장 질의를 좀 받아볼 예정입니다. 보다 좀 날카로운 질문을 날리고 싶은 분들은 저 뒤에 포스트잇에 다시 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현장 질의 한번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 후보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 그 경찰이나 소방서 우리 구청에 그 안전 행정을 우선 따로따로 돌거든요.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통합 안전 대처의 시스템 속에서 그 상황판, 현황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을 구청 내에 설치해서 언제든지 구청장이 매일매일 금천구 안전 전반에 대해서 체크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첫째 필요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 문제로부터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어린이하고 노인입니다. 몸이 둔하기 때문에 운동시킨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나 서울시에서 어린이와 노인들 상대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실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영하는 분이 강사하고 그러는데 노인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장이 좀 금천구에 있어야 돼요. 금천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하부대 옮기고 나면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 공군부대 옮기면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유성훈 후보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네, 유성훈 후보님. 예, 안전 진짜 강조해야 되죠. 우리 당의 정강 기본 정책에도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리고 구청장의 기본 임무 중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 임무 중에 구청장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진짜 열심히 우리가 안전 문제 제대로 챙겨가야 되고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우리 그 금천 소방서가 이번에 이제 건립되지 않습니까? 구로에서 저희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흥동에서 불이 나갔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전소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소방서가 빨리 건립되면 그런 문제는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취약계층 안전 이런 것들이 대책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금천구는 골목길이 많아요.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대책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되게 갑갑하고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소화기 보급 운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천 소방서가 들어오면 그걸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사실은 산업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벨리도 있고 각각 여기 중공업 지역이라서 공장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홈플러스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우리 근무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로 이마트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심장이 이제 그 안전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선행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전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사인하고 간대요. 그거는 구청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김현성 후보님. 예,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상당히 많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냐? 결국은 헌법 정신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요. 구정의 가장 큰 목표도 결국은 안전이 돼야 됩니다. 제 정책 슬로건이 생로병사 안심금천입니다. 금천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심합니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잊지 않아야 잃지 않는다라는 게 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방적 차원이 있을 거고요.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방적 측면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센서 기술, 그러니까 산사태를 미리 우리가 목식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센서가 있습니다. 산사태, 뭐 이게 흙이 어떤 농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센서를 박아서 실제로 안전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든가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할 수 있는 곳을 수시로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적 안전을 하겠다라는 것과요. 실제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능동적 대응, 저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금천에 소방서가 생기면 금천은 골목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큰 소방 이게 아니고 조금 작은 소방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실제로 그 저쪽 그 성동구 이쪽에 저쪽에 넘어가면 소방서에 실제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좀 작은 소방차를 좀 개발을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골목길에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 배수구, 여러분들 이 여름에 물난리 나는 게 제일 그것이 담배꽁초 넣어갖고 거기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참여형으로 배수구를 만들겠다. 우리 금천이 정이 많고 커뮤니티가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안전 문제를 같이 관리하는 그런 참여형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에 한번 현장 질문 한번 더 받아볼까요? 양슬, 저기 혹시 현장 질문 스텝 혹시 뭐 날카로운 질문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당원들이 직접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네? 네, 그 현장 질문 한 번 더 가고 그 사전 질문 가게 되면 50분까지 좀 시간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보다 좀 더 이렇게 물어보고 더 의견도 듣고 뭐 이러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더라도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아, 네, 최기혁 후보님, 김현성 후보님. 네. 사회자님 무작위를 하나 뽑아주면 안 되니까 사회가 좋아하는 거 뽑아갖고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먼저 최기혁 후보. 네. 이번에 쉬운 거 너무 지루하니까 금천구에 오래 사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같지가 않은데. 좀 날카로운 것 좀 해주시죠. 저는 뭐 1983년 그 당시는 불어공단이죠. 이상공단. 불어노동상담소 소장하고 서울노동운동연구소 소장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봉제공장, 전작공장 여성 노동자들 근로조건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살고, 신혼 때 여기 살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5번 국회의원 나오고, 금천에서 국회의원 5번 나오고 떨어지고 이사 안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 금천 못 지키고 있습니다. 금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시겠죠? 파락군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금천구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비록 제가 공직자는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떨어질 당해서 일했지만 대가 없이 꾸준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고, 특히 내가 내걸었던 공약은 지켜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그 한나라당 구청장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그 양반이 세상에 까멜리아 그거 주화가 내주면서 그게 원래 전통시장이었어요. 까멜리아 자리가. 900대 은행나무로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교통불편하다. 그거 옮기면 죽습니다. 그 뿌리가 별장 야수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6,000명 그 앞에서 6,000명 주민등록번호 죄까지 서명받아서 고건시장한테 갖다 드리고 공문서로 살렸습니다. 인계를 꽂고. 도하부대 옮겨야 금천구 발전한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당시 그 국방부 군부대 이전 단장이었던 김정은 단장이 여기 한나라당 위원장 시절에 무엇이냐 구청 대관대에서 큰 행사할 때 공군부대 그 MOU 행사할 때 저기 앉은 최기혁 교수가 그때 도하부대 옮길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안 찍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안 찍더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주민들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겹치고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성 의원님. 그 시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때가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천은 재선 이상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만들지 않을 만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급이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기조는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연속 집권, 계속 집권을 위한 틀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정초선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저는 금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금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천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식을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금천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성남의 사례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성남이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청년 수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처럼 금천의 변화를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연속 집권, 계속 집권을 위해서 금천이 견인차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먼저. 네. 질문 기존의 금천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해오신 활동이 무엇입니까? 이건데요. 이 질문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우리 여기 이제 모이신 분들이 되게 다 진짜 핵심 당원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뽑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정책특별위원장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도 유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하나는 소통입니다. 그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각자 생활이 있고 각자 이견이 있습니다. 생활 때문에 참여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활동하고 토론하다 보면 또 이견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잘 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측면은 사실은 이 당원 조직과 지방자치제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예를 들면 당정협의를 정상적으로 정례화해서 간다든지 또 내지는 이런 그 당의 조직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어떻게 벌여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역위원회의 활동 강화인데요. 활동 강화가 뭐냐면은 되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생활 밀착형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일반 대중하고 틀리잖아요. 조금 더 그래도 의식이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조금 더 당의 방침, 조금 더 당의 정책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육위원회 같은 있으면은 교육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 학원이 이런 쪽하고 의견들을 교류를 하고 또 복지위원회는 복지단체, 복지관들하고 교류도 하고 지방자치위원회는 우리 그 주민자치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당내로 반영되고 당에서 그것들이 토론되고 해소되는
그런 그 지역면으로 우리가 발돋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다음 오봉수 후보님. 예, 제가 그냥 무심코 집은 게 결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필요한 정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게 제 사상입니다. 예, 이 결혼을 왜 안 씁니까? 실질적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아이들 낳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 소설믹스형 주택을 지금 이렇게 건립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동네 곳곳에 좀 확보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종일반을 확대해 줘야 한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또 차액부 육료 없는 그러한 세상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아이들 셋 같이 다니는 부모한테 국가 유공자 가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자녀를 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연계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재테크 할 수 있는 근무를 그러한 것을 연계를 해줘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크게 예산 소요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독에서는 가정주부 여성이 볼트 너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금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기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이제 좀 아쉽죠. 굉장히 부족하고 많은 질문지들을 준비하는데 많은 의견들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좀 장난기가 자꾸 있어서 이 표정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사실 좀 간절합니다. 근데 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질문을 뽑기 전에 그래도 그 마키아벨리와 플라톤이 그랬죠. 여러 가지 인간의 덕목 중에서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은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치로 나서는 순간 자기 목숨이 정말로 위태로웠던 시대였고 지금은 모든 자기 개인 신상 정보가 또한 다 공개되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대중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용기를 내주신 이 후보님들에게 다시 한 번만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고뇌도 크실 텐데요. 또 앞으로도 굉장히 그 고난과 또 고뇌의 순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공직자, 훌륭하신 정치인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는 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오늘 사진을 찍으시느라고 제일 고생하신 여기 그 당원님께 금천구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다문화 가정, 중국 교포 및 세터민 등 타국에서 새로이 이주해서 터를 잡은 구성원들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 및 금천 구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좋은 방책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발음 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다문화의 정치 참여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오봉수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백이 민족이라고 자랑삼아서 얘기했죠. 우리 금천구의 다문화 우리 구민의 13%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13% 넘죠. 예. 그 다문화 가정 세터민들의 높은 참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주고 또 다문화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특별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국민이고 우리 자녀들의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금 이 교육청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도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이 높은 참여들은 지금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뭐 자율적으로 뭐 자방대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이 마을의 활동가로서도 활동하고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잘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개선 발전시키고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함께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규원 오문수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금천구는 정확히 조선족하고 탈북민이죠. 두 분야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족 더 중요한 건 중국 교포. 중국 교포. 동포라고. 저는 조선족 동포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네. 조선족 동포. 우리 같은 조선족 동포, 중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남아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건 대한민국이 불러들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이 이분들이 없으면 하루도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학생들 대학 진학률이 70% 어찌 때는 80%까지 갔는데 이렇게 돈 들여서 비싼 등록금으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 저도 지금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나아요. 모든 게. 제가 가르치는 전국 과목 빼놓고 다 나아. 이런 애들이 취직할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IMF 전만 해도 임금격차 85% 90%였거든요. 근데 이 IMF 이후에 50% 55%로 벌어지면서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걸 동남아 사람들이나 우리 조선 동포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해줘야 되죠. 지금 보면 독산동 특히 보면 조선족 동포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 다 버린다고 그러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 본토배기들도 똑같이 버려요. 그 다음에 절도율, 뭐 범죄율 보면 우리 본토배기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서 범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조선족은 동포적 형제를 가지고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대해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우리 동남아시아 분들은 이분들 없으면 중소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잘 존중해서 통합과 화해 정신을 하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천구에 다문화를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요. 여기 분이 서고 있는데 독자적인 교육기관이 없다는 걸 독산 3동 동장님 만나서 얘기했거든. 우리 제가 구청장 되면 독자적인 다문화 교육기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먼저. 예, 하여튼 우리 금천구 또 구로구, 영등포구 다문화 문제 직면하고 있죠. 우리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저희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명함 돌리는데 명함 드리면은 저 여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독산동 가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다가와 있고 우리 일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10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금천구 다문화 센터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언어, 취업, 결혼, 가족 통합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힘있게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조직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어떤 이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가족들과 이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우리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네에 살다 보면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좀 센터 활성화들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해주고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문화 상대주의를 배웠습니다. 결국은 타인의 어떤 존중을 해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상당히 오랫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산동과 독산동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금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기 학교 자녀들이 다문화인들과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한 꺼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 다문화 다행히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금천의 이런 그 다문화인들과 이런 공통체가 함께 살아가는 이게 초창기여서 저는 정치적 실체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구청장이 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 직속으로 다문화 특보를 하나 두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로바로 내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룹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룹화되지 않으면 이제 각자 이해가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세워서 분명하게 소통하고 그들과 얘기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루게 해야 된다. 결국은 미국의 흑인을 이렇게 같이 공존했던 어퍼머티브 룰이라고 있습니다. 흑인에 대해서 조금은 우대를 해주고 그러면서 흑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미국 사회의 어떤 다문화 정책들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구의원 후보님들 긴장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구의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결국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서 갈등을 빨리 조기에 진압하는 게 맞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이해를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금천이 갖고 있는 다문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그들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통로를 구청장 직속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아쉽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막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봉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저희 다문화가 정해져 있어요? 네. 제일 먼저 했는데 다시 한번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는 글로벌 빌리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 센터도 운영하고요. 특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보다도 많은 다문화들이 자, 활동할 수 종소리 좀 쳐주세요.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50분이죠.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 약간 짓궂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당원 인터뷰 행사를 처음에 이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그다음에 지소위원회 다른 당원들이 막 주장을 해서 하게 됐었는데요. 아마 바쁘실 텐데 정책을 만들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좀 짓궂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행사에 대한 간략한 소감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령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당원 인터뷰 행사에 나오실 수 있으신지 뭐 간단하게만 듣고 오늘의 인터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김현성 분.